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백두진 선생이 전시 통화개혁을 추진하고 유엔군 대여금의 상환을 이끌어냈던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후 원조 관련 협상을 이끌었던 백두진 선생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백두진은 1952년 9월부터 재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서리를 겸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듬해 4월 정식 총리로 임명되는데 그해 9월까지는 재무부 장관을 겸임했습니다. 이처럼 재무부 장관, 국무총리, 경제조정관으로 있으면서 백두진 선생은 원조와 관련된 협상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이제 그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53년 4월 대통령 특사인 타스카 박사를 단장으로 한 미국의 경제사절단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 경제의 전후 부흥을 돕기 위해 한국 경제를 조사하고 원조 규모를 평가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타스카 박사의 상대역은 백두진 국무총리 서리였습니다. 그는 타스카 박사에게 한국 경제의 실상을 설명하고 한국 경제의 자립을 위해서는 긴급 구호 형태의 원조를 탈피하여 자본제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더 많은 원조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경제사절단은 미국으로 돌아가 한국 경제 재건을 위한 원조 3개년 계획, 이른바 타스카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백두진 장관이 강조한 원조 관련 한국 정부의 입장도 반영된 이 보고서에는 3년간 8억 8,300만 달러를 투입하여 한국의 생산 능력을 1940년 수준으로 회복시킬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이후 미국의 대한 원조 정책에 일정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53년 8월 미국 측 경제조정관 우드가 부임했습니다. 1952년 마이어 협정을 통해 합동경제위원회에 한국과 미국 양측이 한 명씩 경제조정관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1953년 4월 정식 총리로 부임한 백두진 총리는 합동경제위원회 한국 측 경제조정관으로서 우드와 교섭을 벌였습니다. 교섭 과정에서 한미의 입장차는 컸습니다. 한국 측은 기간산업 재건에 초점을 맞추어 소비재보다는 시설재 위주로 원조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미국 측은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 해소를 통해 경제 안정을 달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면서 소비재 중심으로 원조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는 환율을 두고도 큰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당시 공정 환율은 1달러에 60환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은 한국 화폐가 과대평가되어 있다면서 1달러에 180환으로 환율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원조를 통해 발생하는 대충자금 규모를 늘림으로써 한국 정부의 재정적자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구상도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4개월에 걸친 협의 끝에 양국은 1953년 12월 경제 부흥과 재정 안정 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백두진 총리와 우드 대표가 체결했다고 해서 백우드 협약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협약은 경제 재건을 위한 기본 방향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큽니다. 협약 내용을 보면 원조는 소비재 위주로 구성되도록 했으며
공정 환율은 달러당 60판에서 180판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충자금은 대부분 재건에 투자하거나 전란을 수습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놓고 보면 대체로 미국 측의 요구사항이 관철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원조를 제공하는 만큼 미국의 의지가 더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도 원조 물자의 구매처를 결정할 권한을 확보하는 등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많은 소비재를 구입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는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백두진 총리는 1954년 6월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 후에도 그는 2년 가까이 합동경제위원회 대표직, 즉 경제조정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만 그 역할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조정관에서도 물러난 이후 그는 야인으로 돌아갔다가 1961년 정계에 뛰어들어 5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1970년에는 두 번째 국무총리를 역임하고 1971년과 1979년 두 번에 걸쳐 국회의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뒤 국회의장직을 사임하면서 정계를 은퇴했고 1993년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두진 선생이 경제관료로서 활약한 시기는 한국 경제가 참으로 취약하고 그 앞날이 불투명했던 백척간두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시기였습니다. 해방을 맞이했지만 경제적 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란이 좀 가라앉는가 싶자 이번에는 한국 전쟁이 발발해 더 큰 수렁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백두진 선생은 위기를 극복하고 재건을 모색하는 데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몸담고 있던 조선은행이 해방 후 일본인 직원의 이탈로 위기에 빠지자 안정화시키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한국 전쟁 중에 재무부 장관이 되어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던 한국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유엔군 대여금, 원조 등을 놓고 미국과 협의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유엔군 대여금 전액 상환을 이끌어내기도 했으며 미국의 대한 원조 정책이나 원조 방식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쳐 한국에 보다 유리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활약은 한국 경제가 백척간두의 위기를 극복하고 1960년대 이후 경제 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백두진 선생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강의에서는 송인상, 한국의 초석을 놓다라는 역시 1950년대 한국 경제의 과정에서 중요한 송인상 선생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